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돌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짧은 연애 끝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죠. 말하기는 싫지만 잠시 말하자면 아이의 아빠는 쓰레기였습니다. 같은 공장을 다닌 남자였는데 길거리 개를 챙기던 모습에 반해 제가 대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기견을 챙기는 정도가 그 인간이 최대한 베풀 수 있었던 호의였습니다. 본인이 가진 것이라곤 콩 한 쪽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쫌생이었거든요. 그래도 강아지에게 붕대를 감아주던 그 모습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충분한 애정을 주면 본래 고운 심성이 드러나 다 같이 작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연애 과정 자체도 지금 생각해보면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열등감에 쩔어있던 그와 어찌어찌 연애를 하다가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제 팔자는 확 틀어졌거든요. 그나마 제가 쥐고 있던 알량한 주도권이 애 아빠인 그 자식에게 넘어간 후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그 남자는 제게 종종 폭언까지 하곤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결혼을 하자며 작은 방을 얻었죠. 저와 함께 살고 있던 여동생과 함께 투룸을 잡아서 셋이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제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멸시 그리고 야반 도주였습니다. 하다못해 병원에서 사인 한 번을 안 해주려고 하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저도 그를 냉대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본인을 무시한다며 손찌검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 여동생의 앞을 가로막아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그 남자는 씩씩거리며 우리의 투룸을 나가버렸고요. 다음날 다니던 공장에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후에 나름 모진 마음을 먹었지만 뱃속에서 움직이던 아이의 생명을 느끼고 낳아서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렇게 아이와 제 친동생과 함께 작은 투룸에서 어떻게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었죠. 제 여동생은 소위 말하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이의 아빠라는 논팽이가 더 기세 등등하게 굴었던 것도 있죠. 어릴 때 손을 잡고 고아원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없어 가장 오래된 기억이라곤 동생과 고아원에서 수박을 깨서 먹었던 단편적인 사진입니다. 그 후에는 제가 성인이 되었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었죠. 그 돈으로 원룸에서 둘이 생활을 했고 지금은 셋이 되어 살고 있죠. 사실 남자가 도망간 후에도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겠구나 싶어서 별다른 슬픔도 없었던 것 같네요. 그냥 월급을 좀 더 탈 수 있도록 작업량을 늘리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동생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어 말을 한다며 알려오셨습니다. 저희 동생이 참 착해요. 지적장애가 있다곤 하지만 생활은 가능하고 일도 가능한 수준이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다는 게 평소의 동생 모습과는 괴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돌 조금 지난 후였거든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건 할 줄 알았지만 외출을 한다뇨. 그래서 하루 조퇴를 하고 뒤를 밟았습니다. 어느 으리으리한 집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떤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랑 함께 나오는데 이분이 저희 딸을 껴안고 한참을 얼러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당장에 달려가서 당신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죠. 언니 하지마, 좋은 아줌마야. 여동생이 절 붙잡고 고개를 내저으며 만류를 했어요. 그 할머니는 아이를 껴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고요. 알고 보니 어린이집에서 하원 중에 여동생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차에 치일 뻔했었나 봐요. 여동생의 부주의라기보다 본인의 운전 미숙이었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얼굴에 정신이 팔려서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린 나이에 딸을 잃었다고 하던데 그게 또 자매에다 둘째가 장애가 있어서 그게 그리 마음에 걸렸다고 하네요.
그 노년의 여성분이 제 손을 꼭 붙잡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딸을 잃었는데 정말 자식 같아서 그런다고 앞으로도 종종 아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냐고 하는 거죠.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똑같아서 그래요. 정말 똑같아서. 그렇게 꼬깃꼬깃 접어놓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사진을 인화도 아니고 그냥 프린트한 종이더라고요. 평소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을 텐데요. 이상하게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쓰여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묘하게 챙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김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부담 없이 받아가요. 아, 저희가 김치 냉장고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는 못 먹어요. 어머, 그래? 그 다음에는 집으로 용달이 오는 시기였죠. 내가 이번에 냉장고랑 김냉을 세트로 다 바꿨거든. 진짜 부담 갖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집에 쓰던 김치 냉장고를 들여놓으시는 모습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분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나는 쓸모가 없어 그런다는 말이 신기하게만 느껴졌죠. 부담을 느끼던 저와는 달리 제 동생은 이 노부인이 몹시 친밀하게 느껴졌는지 어느 순간 이모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조금 거부감이 느껴져서 저는 좀 거리를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쾅쾅쾅쾅. 니들 나와. 내 자식 어딨어? 어떻게 알았는지 순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더군요. 두 돌이 안 되었던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저는 악에 받쳐서 얘가 왜 네 아이냐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남자는 문을 미친 듯이 걷어찼고 애를 데려가겠다고 요구하더군요. 그러더니 정잣값을 내라며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헛소리였죠. 하지만 이 난동이 이어지자 동네에서 제 평판이 바닥을 치더라고요. 심지어 다니던 공장에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는데 그 탓에 저는 직장을 잃고 당장의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장 손 벌릴 곳이 없어서 그 노부인께 찾아가서 눈물로 읍소를 했죠. 정말 죄송해요. 당장 쌀 살 돈이 없어서 10만 원만 어떻게 융통이 안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간살이를 중고로 올렸으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 그냥 들고 가요. 동생이 이모라고 불렀었는데 정말 저도 이모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쌀을 푹푹 퍼서 주시는데 이제 내 자식 입에 밥술이 들어가겠다 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렸나 봅니다. 그 개자식에 대한 이야기랑 어렸을 때 수박을 먹었던 이야기, 어느 고아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줄줄 읊어놓고 말았죠. 가만히 듣고 있던 그분이 절 꽉 껴안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인생이 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네 인생은 꽃길인데 너 버리고 도망간 그 어미가 정말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매를 두었었는데 시댁에서 버리듯 쫓겨나와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갔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한국 땅에 묻히자며 돌아왔는데 그게 내 생각엔 니들을 보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그 다음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미친놈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상하게 동생도 시무룩해서 돌아오곤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구걸을 해서 학을 뗐나 싶다가도 그 하루가 고마워서 동생을 달래 그만 있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의 차를 봤습니다. 동네에서 보기 힘든 고급 외제차였는데요. 나의 지긋한 그분 옆에 키링처럼 매달려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가 있더군요. 바로 제게 끔찍한 악연인 그놈이었습니다. 순간 뒤통수가 얼얼한 기분이 들었죠. 그 모습에 얼이 빠져있자 알바를 주던 동네 슈퍼 아줌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집 노인네가 돈이 좀 있어서 그런가 요새 젊은 놈한테 빠져서 돈이고 차고 다 퍼주고 있다고 말이죠. 얼마 전엔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논팽이가 자랑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진짜 저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노부인의 밑바닥도 이거구나 했는데요. 하도 생활이 힘이 들고 밑바닥이라서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저는 당장 돈 5만 원이 없어서 어린이집 특활비를 못 내는 형편이니 말이에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나 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김미정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사실혼 관계 되셨던 부군이 돌아가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삶에 바빠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노부인이랑 논팽이는 사랑을 제대로 했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오죽하면 둘이 손을 꼭 붙들고 그 비싼 수입차 안에서 연탄을 피웠다더라고요. 둘 다 수면제를 먹고 중독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데요. 유서도 한 장이 있었다더라고요. 둘은 부부 사이이고 자식도 없이 여자는 혈혈단신이다. 그런데 남자가 자식이 하나 있었다 하니 그쪽으로 유산을 남기겠다는 소리였답니다. 변호사는 이 무슨 황당한 소린가 하고 찾아다녔더니 동네에 내 자식 내놓으라고 소리소리를 질렀던 그 집이 있다고 저를 지목하고 제 딸을 지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졸지에 이모님 소리를 들었던 그분과의 족보가 꼬였고 그 미친놈은 제 죽은 사실혼 관계 남편이 되었단 겁니다. 말짱하던 미혼모가 과부가 된 꼴이었지만 돈의 유혹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그 유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찾아갔던 그 집의 둥지를 틀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바구니 하나에 추억의 물건들 정리도 잘 해두셨더라고요. 거기엔 일본에서 알아보셨다는 딸들의 자취며 딸들에게 붙였던 이름이며 어릴 때 잘라놨던 손톱부터 베넷머리까지 가지런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가 한 장 들어있었는데요. 그건 이분의 몸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죠. 병을 앓고 계셨더라고요. 메모 한 장에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던 간략한 설명 한 줄이 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왈칵 쏟았죠. 엄마. 알아보셨던 고아원의 주소도 제 혈액형도 동생의 혈액형도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셨던 인쇄 사진이 아닌 인화한 사진 딱 한 장도 전부 저희 자매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당신의 자식이 우리라는 소리는 단 한마디도 적히지 않았었지만 흐릿한 기억 속 보석 팔찌와 그 사진 속 팔찌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나 우리 주변에 맴도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더러운 오점이랑 같이 훌쩍 세상을 떠나신 거죠. 제 인생의 짐과 함께 떠나신 우리 이모, 아니 엄마. 내세에는 엄마 자식의 인연으로 다시금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